등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호가 있기만 하면요. 그 등식에는 방정식이 익숙합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죠. 참이 된 걸 찾는 것을 우리는 해를 푼다.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해를 구한다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를 던지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자, 얘네 식이요. x와 y가 변수라고 했을 때 xy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항상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 식은 사실은요, 문제를요, 적을 때, 자, x와 y가 변수다. 다시 말해서 xy에 대한 항등식. 대한이라는 말이 있어야 문제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요,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요, a가 4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4구나, 그쵸? 그리고, c는 3이구나, 그리고 b는 얼마라 볼 수 있죠? 그죠? b는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있죠. 우리는요, 이러한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변수 x에 대하여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겠죠. 자, 그러할 때 그 개수 길이가요 같다라고 해준다면 우리는 항등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변이 0이라면요, 좌변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0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도 0이고 b도 0이라면 x에 뭘 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 위에 이 식도 있잖아요. 요 개수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써보면 이 아래 식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쓴다면 이퀄 0. 자, 이렇게 써본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 항등식이라는 말이 곧요. 이것을 뜻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별내용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이렇게 x제곱 x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할 때에 0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자, A와 B와 C가 0이 되어줘야 항등식이다. 자, 그리고 변수가 X, Y 두 개 있다라 할 때도요.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그 개수들이 다 0이어야 우리는 항등식이다라는 말을 써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등식이 있는데, 자, 그것이 임의의 x에 관한 이렇게 합니다. 임의의 x에 관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x에 관한 x를 변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변수로 가지는 항등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위에 이 식을 어떻게 해요? x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x항이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a 플러스 k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x가 아닌 모든 것은 다요. 우리는 무엇으로 처리하느냐면 그쵸? 상수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요, 상수 ak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 정리해봐서 a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 둔다고요. 자, 그리고, 어이구야, 이 식이요. 이렇게 전체가 다 0이 돼야 되는데 좀 깔끔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3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면 a와 b가 나오겠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요, 2분의 3이 되겠고, k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등식인 것을 가지고 k에 관하여 관계없이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k가 변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을요,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k가 변수인 겁니다. 그럼 k에 대한 식은 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것을 한번 적어봐 줄게요. x 플러스 1 적고 k 적으면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x도 상수인 겁니다. k에 대한 것이 k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거하고 얘네, 그쵸? 다 적어주면 a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0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0, 이만큼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x값은 나왔네요. x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0이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적어봐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란 소리죠. 자, 그래서 a는 2분의 3 이렇게 우리는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2분의 3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미지수 찾는 것을 우리는요, 자, 미정계수법이라는데, 자, 계수가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대단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미지수가 정해지지 않은 값을 찾는 것을요,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계수를 막 비교했었죠, 그죠? 그죠? 요 위에서 막 계수 비교하고 있죠, 그죠? A 프라임과 A와 비교하고 있고, 그죠? 자, 오른쪽에 0이니까 왼쪽도 다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계수 비교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겠고, 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미지수, 그러니까 계수가 미지수인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에 숫자, 변수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위에서 봤던, 자, 계수 비교법,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수치 대입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산하기 편한 값이 뭐죠? 오른쪽에 0을 넣어보면 이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자, 전부 식에다가요, 이까지 식을 우리가요, fx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fx를, 그래 놓기만 하고, 밑에다 이렇게 해볼게요. f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우변도 0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쵸? x에다 0을 넣으니까 없어지고, 0을 넣어봤습니다. 마이너스 c가 나오는군요. 그죠?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누굴 넣으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1 넣는 거 괜찮네요. 그죠? 왜요? 자, 계산이 편한 걸 내가 넣는 겁니다. 1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됩니다. 계산이 편한 걸 넣겠다는 이야기였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0이 되고요. 자, 이것도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것을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2가 되고 0이 되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변에서는요. 자, 0 되고 0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b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2b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1을 넣으면 어떻게 했나요? 그죠? 1을 넣어보니까 6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는요. 자, 1을 여기 넣고 0 되고 여기 넣고 0 되네요. 1을 여기 넣으니까 2a 나오는군요. 그죠? 2a 어떻습니까? 계산이요? 한결 편하게 나옵니까? 자, C는 마이너스 1인 것이고, 자, B는 0인 것이며, A는 3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진다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이 경우, 문제에 따라서 계수 비교가 편할 때가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 편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요,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근데 자 개수 비교법으로도 해보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의 개수를 우리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왼쪽엔 2가 있네요. 자 우변에는 2가 이 창의 개수가요 여기 있네요. 그죠? AX하고 X하고 곱해질 때 A가 이 창의 개수죠. B도 있네요. C도 있네요. 그죠? 그럼 A와 B와 C를 다 더해주면 되겠나요? 이렇게 더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X항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3이라 되어 있는데 좌변은요. 우변을 가볼게요. 우변은 X항 얘랑 곱해서 A라는 개수가 되고요. 여기는 B랑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여기는 X항이 없네요. 이거 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얼마나 적으면 됩니까? A 마이너스 B라 적으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상수항 비교해 볼게요. 자 좌변은 1 돼 있고 우변은 뭡니까? 천천히 가볼까요? 우변에 가보니까 합차 공식 되어서 마이너스 1이랑 C랑 곱해서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요, C가 구해졌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가 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여기서 A 마이너스 B가 3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두 식을 더 더해보니까, B가 사라졌고요. 이 A가 3이 되는지 알겠나요? 그죠? 그러면 B가 0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A와 B와 C를 구했는데 이 아래에서 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특별히 수치 대입법이 요긴한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요, 이것으로 나눌 때 나머지, 뭔 말이죠? 갑자기요. 자, 나머지를 우리가 찾을 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을요, x 플러스 1로 적어봤고, x 마이너스 2로 적어봤습니다. 자, 몫을, q라고 적어볼게요. 자, qx라 써볼까요? 자, 나머지를요, 이렇게 써볼게요. 직접 나눗셈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2차 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 식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식을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나머지라고 하는데, 자, A와 B를 결정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Q를 몰라요. fx의 형태는 알지만 이 Q를 몰라요. 직접 나눗셈 하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좀 깔끔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괄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뭐 해주면 좋습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x에다가요 2를 넣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건데, 자,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요, 이까지가 다 0이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적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누구랑 같아야 하느냐면 fx가 이것이 얘네하고 똑같은 식이잖아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다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죠? 5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요, 2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를 넣으면 이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여기다 2를 넣으면요, 얼마입니까? 그쵸.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은 누구랑 같다고요? 자, 원래 함수 fx에다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1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얼마죠? A는요, 빼야 돼. 3을 뺀 거니까 6. A는 2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B는 얼마입니까?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머지라고요? 얘가 나머지라 했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요, 2x 플러스 7 적어주면 정답. 이렇게 된다고요.